광개토 대왕. 고구려 국내성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어요. 병사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창과 칼을 들고 몰려 나왔습니다. 호랑이 잡아라! 그러나 호랑이는 이리저리 마구 내달렸습니다. 마침 궁궐뜰에 있던 담덕 태자가 담 밖에서 넘어오는 고함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태자는 칼과 활을 챙기더니 말에 올라탔어요. 태자는 말을 날려 궁궐을 나왔습니다. 병사가 따라오며 말렸어요. 태자님, 위험합니다. 괜찮소. 그런데 성문을 모두 닫아놓았구려. 문을 여시오. 호랑이도 빠져나갈 곳이 있어야지요. 태자는 호랑이를 성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겨우 집에서 나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유, 우리 태자님 덕에 호랑이가 성 밖으로 나갔네. 그런데 태자님은 괜찮으실까? 태자는 호랑이를 산속 깊이 몰아갔습니다. 쫓기던 호랑이가 갑자기 큰 바위 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획 몸을 돌려 태자를 노려보았어요. 우와! 호랑이는 산이 떠나갈 듯이 크게 울부짖으며 태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태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향해 활을 당겼습니다. 바람처럼 날아간 화살은 호랑이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혔어요. 화살을 맞고도 호랑이는 피를 흘리며 덤벼들었습니다. 태자는 칼을 휘두르고 찔러 결국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땀에 흥건히 젖은 태자는 큰 바위에 올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쐬었어요. 북쪽으로 드넓은 만주벌판이 보였습니다. 저 땅은 고구려의 것이다. 나는 반드시 고구려의 땅을 되찾고 영토를 넓히겠다. 당시 고구려의 북쪽에는 중국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연나라는 항상 고구려를 공격해서 땅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고구려의 왕이 태자를 불렀습니다. 태자, 우리 고구려는 그동안 중국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 백성들은 죽고 재산과 보물도 많이 빼앗겼다. 수숨에 찬 왕의 모습을 바라보던 태자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그 치욕을 갚겠어요. 반드시 고구려를 튼튼히 지키고 빛내겠어요. 왕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왕은 대견스럽게 태자를 바라보았어요. 몇 년 후 왕자는 17살의 나이로 고구려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는 오랜 전쟁에 시달려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광개토 대왕은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고쳐 나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세금을 조금만 내게 하겠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은 젊은 왕을 믿고 따랐어요. 고구려는 점차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고구려에는 높고 험한 산들이 많았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그런 산 속에서 큰 사냥대회를 자주 열었어요. 자, 사냥대회를 시작한다! 와! 고구려 젊은이들의 함성이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짐승들을 쫓아 가파르고 험준한 산속을 달리며 고구려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말타기, 활쏘기 등의 무술을 몸에 익혔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밤에도 사냥대회를 열어 용기와 지혜를 기르고 서로 힘을 합하여 무서운 맹수를 쫓는 가운데 단결심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이 사냥 대회는 사실 광개토 대왕이 생각해낸 신나는 군사 훈련이었어요. 어느 날 광개토 대왕이 조용히 신하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입는 허름한 옷 한 벌을 구해오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오. 신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허름한 옷이 필요하신지요? 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소. 행차를 꾸며 거리로 나가면 모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밤에 몰래 거리로 나가 직접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오. 왕의 기쁜 뜻을 알아차린 신하는 깊이 절을 올리고 옷을 구해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왕이 어느 컴컴한 집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부부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나 가난을 면하고 불이나 훤히 켜고 살까요? 그래도 젊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 많이 나아졌어. 조금 더 참으면 곧 잘 살게 되겠지. 광개토 대왕은 또 다른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새 왕이 용감하고 똑똑하니 중국 연나라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그래야지. 언제 연나라가 쳐들어올지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광개토 대왕은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반드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하리라. 광개토 대왕은 주먹을 불끈 쥐며 더욱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우선 남쪽에서 고구려 땅을 노리는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싸움터에 있던 광개토 대왕이 오랜만에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여운 왕자가 달려왔습니다. 아바마마, 또 싸움터에 나가시나요? 그것이 싫으냐? 네, 항상 아바마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단다. 하지만 고구려의 왕은 할 일이 많다. 백성들이 편히 살도록 외족도 무찔러야 하고 우리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단다. 저도 아바마마의 뒤를 이어 고구려를 더욱 튼튼한 나라로 만들겠어요. 이 왕자가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 계속 고구려의 영토를 넓혀나간 장수왕입니다. 연나라가 쳐들어온다! 드디어 연나라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연나라는 몇 해 전에도 쳐들어와 고구려 땅을 빼앗은 적이 있었어요. 광개토 대왕은 직접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고구려 땅을 한치라도 넘보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고 말 것이다. 광개토 대왕은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고 연나라 정벌에 나서 현도성과 요동성을 함락시켰어요. 다음에 연나라는 지난번보다 3배나 많은 군사를 끌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싸움은 보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겨울이라 만주벌판에는 견디기 힘든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연나라 군사도 고구려 군사도 모두 지쳤어요. 두 나라 군사 모두 추위로 꽁꽁 얼었고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만주벌판에는 살을 내는 찬바람만 불었어요. 그러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입김도 허옇게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싸우다 죽은 병사보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병사가 더 많았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과 조상께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부디 고구려가 싸움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눈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지독한 눈보라는
고구려 쪽에서 연나라를 향해 휘몰아쳤어요. 연나라 군사는 추위에 웅크린 데다가 눈보라까지 불어닥쳐 눈도 못 뜨고 앞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광개토 대왕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고구려를 돕고 계신다. 연나라를 향해 총공격하라. 결국 연나라는 크게 패배하고 물러갔습니다. 고구려는 만주걸판을 더욱 넓게 지배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더욱 늘렸고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키웠습니다. 드넓은 만주걸판이 모두 고구려의 땅이 되었어요. 영토를 크게 넓히고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린 왕. 지금도 백두산 너머 광활한 만주걸판에는 이런 글이 적힌 광개토 대왕의 비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